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캔입니다. 바둑 공부 항상 고민이시죠? 저도 어떻게 하면 바둑 실력을 늘릴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포석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바둑 실력이 느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바둑에서는 술기가 강해야 합니다. 바둑 실전도 실전이지만 사활 공부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만든 인공지능 기보집 화소날굿 입구자 편의 16번째 기보로 저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기보집을 놓아보면서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공부할 기보집은 화소날굿 기보집의 16번째 판 기보입니다. 72수까지이고요. 한 권에 50판의 기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놓아보기 좋은 크기예요. 이렇게 해서 화소날굿 입구자 편 이렇게 이제 2023년도에 제작한 책이고요. 보시면 기보집 크기는 이만해서 갖고 다니기도 좋습니다. 네,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화소날굿 3권 세트가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바둑 공부하실 때 좀 익숙한 포석이기도 하고요. 프로들도 좋아하는 포석이지만 우리 애호가 분들께서도 이 화소날굿 포석이 좀 보시기에도 편안한 측면이 있어요. 화점 소목과 나를자 굳힘,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나를자 굳힘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 바둑킨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화점 소목 나를자 굳힘. 이제 소목이 비어있기 때문에 보통 걸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걸치는 이제 높은 걸침, 이렇게 나를자 걸침, 한 칸 걸침, 나를자 걸침 두 가지겠죠. 네, 이 기보집에서는 나를자 걸치니까 입구자로 받아주면서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알기 쉬운 수는 어디일까요? 1, 2비전 이렇게 두 칸으로 벌리는 자리가 인공지능 추천수이자 가장 알기 쉬운 곳이에요. 우리 애호가 분들께서 만약에 실전에서 이 모양이 나온다면 그냥 일감의 자리인 이 두 칸으로 벌려서 두셔도 됩니다. 이 수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인공지능 추천수이기도 해요. 왜 보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3칸까지 갔는데 요즘은 잘 3칸 두지 않습니다. 침입수도 남아있지만 위로도 활용당할 수 있어서 오히려 뒷맛이 안 좋기 때문에 약간 무리스럽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2칸을 추천하기 때문에 이 수를 추천드리고요. 기보집상의 내용은 어깨를 짚었습니다. 나를자 굳힘의 어깨 짚음. 특히 지금 때일은 초반부터, 극 초반부터 이렇게 짚어가는 수법은 요즘 프로들 기보에서 보면 너무나 흔하게 나와요. 일단 일종의 응수타진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중에 흙에 그런 세력이 지어진 다음에 뭔가 이런 자리를 두어가면 잘 받아주지 않죠. 이렇게 위로 받을지 또는 아래로 받아줄지 또는 공격적으로 모자를 씌워갈지 나중이 되면 모릅니다. 어떻게 받을지요. 그래서 먼저 일종의 그 응수타진이자 좀 모양을 제한하는 의미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손을 빼고 이제 좌상 쪽을 걸쳐 갔는데 만약에 위로 이렇게 밀어서 받아주면요. 백도 이 한 점을 둔탁하게 늘어서 둔다든지 바로 띄어서 둔다든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손 빼고 다른 곳을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모양에서 막는 자리가 남아있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어깨를 짚어가면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있죠. 아래를 받을 건지 위를 받을 건지 또는 위로 가서 공격을 갈 건지 또는 옆쪽으로 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요즘 좀 많이 나오는데 어깨 짚을 때 변 쪽으로 이제 협공을 해서 막아달라. 그 다음에 다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이제 수법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물어보는 차원에서 응수타진으로 이 수법이 많이 사용됩니다. 자, 과거에 바둑 좀 두셨던 분들은 거의 되게 이렇게 밀어서 끼어 이어서 이 교환이 실리로 손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은요, 흑에게 승률이 떨어집니다. 지금 벌써 한 10%가량 백이 좀 승률을 올려둔 상황이에요. 흑의 모양이 좀 제한적이고 좀 눌려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기보집의 인공지능은 선수로 발빠르게 좌상 쪽을 걸쳐갔어요. 그러니까 100도 한번 막아놓고 당연히 두 점머리 늘어서 두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실제로 프로들 기보를 보면요, 사람의 기보에서는 이 수가 가장 흔합니다. 가장 안전한 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승률적으로도 정수의 자리예요. 여러분들도 뭐 인공지능은 지금 이 느는 곳을 두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손을 빼면서 진행을 했는데 느는 수도 좀 정수 범위에 놓여 있다. 이렇게 늘어서 두셔도 좋습니다. 그 두 점머리는 잘 맞아서 두기에는 좀 굉장히 부담이 있는 자리예요. 저도 기보집을 보니까는 아, 이렇게 두는구나 알지, 실제로는 이 끊어가는 수도요, 사실 어렵습니다. 프로 기사인 제 기준에 봐서도 어려워요. 근데 인공지능은 이 끊는 수가 좋지 않다라고 항상 말을 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막상 보면 아, 어떻게 응수하지? 이렇게 그냥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버리면 거북등 따냄을 당해서 망했어요. 백이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일단 두 점머리 맞는 것도 저희의 그 상식을 깨는, 고정관념을 깨는 수법이죠. 두 점머리를 맞고 나서 보니까 끊기는 약점이 있네요.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죠. 내 인공지능은 끊겨도 충분히 싸울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제 귀 쪽에서 활용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좀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뭐 일일이 설명드리기도 어렵고요. 그냥 우리 애호가분들 만약에 실전에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두 점머리 그냥 늘어서 받으세요. 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지금 다시 봐도 어려워요. 사실 이 기보집을 준비하면서 저도 아, 이렇게 끊어지면 어떻게 되나 좀 연구를 해봤는데 다시 봐도 어려워요. 이건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바꿔치기로. 지금 이 한 수 한 수 인공지능은 지금 정답을 보여주면서 지금 하지만 왜 여기서 안 받아야 되고 이렇게 받으면 또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또 이렇게 활용당해서 이 다음에 이렇게 돌을 버리겠다 이런 뜻이군요. 그래서 안 받는 게 정수인데 여기서 또 한 번 이 중앙 빵 따내면 정말 30집짜리로 보여지네요. 빵 따내면 30집 가치가 충분히 있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한 점은 나온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귀 쪽으로 나가면 이거는 무리다라고 보는 거군요. 그래서 한 수 한 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인공지능은 끊는 수가 안 좋다고 하여서 두지 않지만 사람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두 점머리 맞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사람이 두기는 어렵다. 그냥 이렇게 늘어서 받는 수를 추천드립니다. 자, 기보집 내용으로는요, 이 끊는 수가 좋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아까 이렇게 붙여가는 수가 강력하다. 사실 뭐 여기서도 계속 물음표예요.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물음표인데 아까 이렇게 젖히면 한 번 젖혀놓고 활용을 당해서 나쁘다. 그럼 반대편으로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편으로 젖히면 젖히는 곳에 또 반대편을 젖혀서 건너가는 수를 남기겠다. 그렇네요. 한 점 잡는 자리와 건너가는 수를 남기겠다. 이런 의미군요. 그래서 이쪽 옆을 붙여서 응수타진으로 물어본다. 이런 의미였네요. 저는 한참 봐야 이해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이런 어려운 수법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기보집에서는요, 2단을 젖히니까 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런 급소자리 바로 두고 싶은데 이렇게 한 점 잡는 것이 클까요? 아니네요. 이렇게 만약에 한 점을 잡는다면 건너가서 흑도 실속이 좋고 충머리도 남아있죠. 여기서 젖혀서 받아주면 먼저 응수타진을 할 것 같은데 다시 또 들어가서 좀 이런 수들도 한 수 한 수 제 기준에 봐서도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자리를 두어서 공격을 갈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자리도 정수 범위에 놓여 있는 곳입니다. 또 여기로 블루스팟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또 이렇게 변신하는 걸로. 좀 부끄럽지만 프로기사인 제 기준에 봐서도 이 변화들이 너무 어려워서 기보집의 내용으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이 자리가
좋아 보이고요. 저라면 이 자리를 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두점머리 맞게 되면은 끊기는 수도 두려워서 그냥 받아서 둘 것 같아요. 저라도. 네, 기보집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침착하게 이어서 받으니까 여기서 이제 흙 2점을 압박하면서 안정을 취하는 변벌림이 나왔네요. 이런 모양 항상 급소 자리가 남아 있어요. 이 가운데 치중의 자리 급소가 남아 있습니다. 밀어서 이제 응수타진을 하는데 이런 모양은 왠지 받아주더라도 굴복이 되는 형태여서 손해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받게 되면 뭔가 모양상에는 이런 2점머리 양쪽을 맞았을 때 치명적인 머리의 급소가 남아 있어서 좋지 않아 보입니다. 자, 여기서는 가만히 늘어서 받는 것이 정수의 자리이고요.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변벌림으로, 그러니까 상변을 내어주고 우변 쪽의 흙의 발전을 최대한 키우고 있는 그런 작전이네요. 그러니까 다시 또 젖혀서, 이번에는 젖혀가면 늘어서 흙 2점을 약간 자연스럽게 공격하는, 두다 보면은 계속 손 따라서 두다 보면은 흙 2점이 자연사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고 나서 우변 깨버리면 흙이 이제 실리 부족에 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재밌는 게, 실전이라면 당연히 젖혔을 텐데요. 여기서 다시 또 이 급소 자리를 들여다보는 이 빠져있는 교환도 있는데 여기서 또 응수타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응수타진들이 거의 그냥 끊임없이 등장하는 거죠. 기보집에서 보면. 근데 사람 관점에서는 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힘들다, 이런 수법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여기선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받아주면 최상일 것 같아요. 젖혔을 때도 이 교환이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추후에 사활에서도 나를자를 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모양 잡기에도 괜찮고요. 받아주만 준다면 굉장한 활용이겠죠. 하지만 최대한 중앙 쪽 젖힘을 방비하는 차원에서 혹으로 받았습니다. 그 대신에 상변에는 나를자를 간다든지 했을 때 특히 이 자리 막는 자리도 굉장히 커 보이고요. 끊기는 약점도 남아 있어서 흙이 이제 실리적으로는 많이 이득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앙의 젖힘은 이제는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호구 자세가 좋아서 흙의 교환이 악수가 된 형태죠. 그러니까 여기서 막아서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을래? 어디로 받을래? 만약에 끊는 약점 그냥 받아주면 중앙에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 교환이 이미 이득을 봤다. 실전처럼 이렇게 받아주면 집으로 이득을 보겠다. 이런 의도였습니다. 자, 끊기는 약점 남아 있습니다. 석점 끊기는 약점 남아 있는데 버리겠다라는 의도이고요.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의 장기인 타개가 등장했습니다. 자, 사람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넓은 모양이 막 형성되려고 할 때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겁이 나거든요. 죽을까봐. 두 집 안 나면 잡히기 때문에 항상 지금 겁을 먹기 마련인데, 제 바둑에서도 대마가 잘 잡혀요. 제가 술기에 약해서. 근데 보면은 이런 자리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어깨 짚어서. 근데 이제 두다 보면 또 반대편의 세력이 커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이렇게 둔다면은요, 좀 뭔가 흙의 벽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우화 쪽은 자연스럽게 지어지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면 벌써 백이 좋지 않습니다. 흙의 승률이 73%까지 올랐네요. 보시면 이 자리를 두었을 때 기준으로 약 10%가량 떨어집니다.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요. 자, 우변 쪽으로 이렇게 침투를 하니까 여기서도 뭐 공격은 나를자로 또는 입구자로 이렇게 해서 뭔가 강하게 공격을 하고 싶은, 이런 식으로 두고 싶은 자리인데, 아마도 흙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약점이 남아 있어서 이런 자리가 선수이기 때문에 백은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두더라도 이 정도는 저도 쉽게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나를자를 두게 되면 흙모양도 또 약점이 남아 있어서 잘 안 잡혀요, 이런 자리가.
인공지능 이제 바로 살지 않고 사는 것만 남겨놓고 또 중앙 쪽을 향해서 두라고 하는데 참 이런 것도 어렵죠. 만약에 이렇게 잡는다면 또 변 쪽의 활용도 남아 있고요. 이런 자리도 붙여서 건너가는 수도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인공지능은 반대편에 한 칸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이라면은요, 나를자 또는 한 칸으로 바로 진행했을 것 같아요. 또는 이런 자리 다가가서 둘 것 같은데 좀 뭔가 모양이 중복의 느낌이 물씬 납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두어가면요, 한 점을 뭐 무겁게 끌고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흙도 충분히 둘만해 보이는데, 그죠? 흙이 좋아지죠? 하지만 한 점을 가볍게 보고 선수를 잡아서 교환만 해둔 상태에서 또 이렇게 한 칸으로 벌려서 뛰면은 붙여서 바로 건너가겠습니다. 건너가는 수가 너무 명당으로 보여지네요. 자, 여기서 이제 반대편 쪽에 한 칸으로 벌리고 나자, 자, 다시 또 중앙 쪽으로 향합니다. 이런 침입수도요, 들어갈 때는 이거 타개하러 가는구나, 깨러 가는구나 싶었는데, 상대방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버릴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이 변화의 수가 참 각양각색입니다. 딱 정해놓고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가 여러 가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타개, 두 번째는 응수 타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어렵네요. 여기서 한 칸으로 벌리니까 중앙 한 칸 띄매 악수 없다. 이제 중앙을 띄어서 넓혔고요. 자, 인공지능이 좋아하는 수죠. 이렇게 상대방을 짚어갑니다. 짚어서 키워갑니다. 최대한 크게, 넓게 두어가네요. 요 정도로 가도 좀 공격은 모자로 해서 나오면 또 이렇게 나를자를 씌워서 좀 자연스러운 강력한 공격처럼 엿보이는데, 이 자리를 두면 어떨까요? 저의 관점에선 이 자리가 좋아 보이는데, 이 자리를 두게 되면 승률이 약 6%가량 떨어집니다. 이 한 점이 안 잡힌다고 봐요.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게요. 쫓아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또 바로 살리지를 않네요. 그러니까 흙도 한 수를 지킨다면 또 그만큼 대대점을 빼앗기기 때문에 결국에 두다 보면 이제 사는 맛을 남긴다는 의미예요. 근데 산다면 어떻게 살까요? 이 자리를 만약에 산다면 젖히고, 이렇게 되면은 거의 패로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당장 살리려면은 100도 좀 난향이 예상되는데, 당장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맛을 남겨둔 채로 여기서도 보니까 요 정도로만 가둔 상태에서 손을 빼고 대세점을 가는군요. 참 어렵습니다. 이런 발상이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기보집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모양을 넓히니까 백이 안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한 점을 버리면 흙이 이제 통집으로 지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집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래서 실전에는 두 칸으로 벌려가니까 여기서도 나를자, 처진 나를자로 받았어요. 어떤 경우에 붙이는 게 좋고 어떤 경우에 나를자가 좋을까요? 지금 붙여가면 위로 들어서 받을까요? 뭔가 아래로 받고 싶은 모양처럼 보이는데 젖혀가네요. 젖혀서 호구쳐서 아예 탄력을 구하는군요. 타개할 때 여러분들 호구 모양 많이 만드세요. 호구 모양이 탄력이 좋습니다. 안형도 만들기 좋고요. 폐 모양도 이끌어내기 좋고요. 타개에 어려운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호구 모양 꼭 기억하셨다가 타개할 때는 이런 호구 모양이 좋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자로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102점은 위험해 보이죠? 그러니까 찔러서 막아주면 아예 막아서 솔직하게 끊는 약점 때문에 선수로 막는 교환을 진행하겠다라는 의미고요. 흙도 늘어서 받았습니다. 흙돌이 튼튼하기 때문에 찔러도 크게 리스크가 없어요. 끊는 약점이 두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다시 한 칸을 띄고 들여다보고 여기서 한번 찔러 놓고 이어갔습니다. 자, 이제 거의 살았다고 보는 거죠. 사실 제 기준에서 봤을 때도요, 혹시 잡힐까봐 두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자리 두고 이런 자리 두면 어떻게 될까? 좀 무서운 자리여서
완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자리 두어가면 흙의 모양에도 단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인공지능은. 이런데 끊는 약점이 있어서 역습으로 뭔가 흙의 모양에서 돌파구가 있다라는 뜻인데, 뭐 이런 술기가 사람 기준에서 봤을 때는 완벽하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타겟은 애초부터 들어갔을 때부터 이미 사람 기준에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실전 진행을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막아두고 아예 백이 좀 어느 정도 살았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수 잡아서 좌쪽도 걸칠 것인지 338 것인지, 제 머릿속엔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33하고 이 붙임하고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붙여가면 지금은 이렇게 바깥으로 젖히면 늘어서, 또 이런 모양도 밀어가는 수도 요즘 많이 나옵니다. 있는 수는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아실 텐데요. 느는 수, 있는 수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위로 밀어가는 착점도 요즘 인공지능이 또 알려주는 새로운 착점 중에 하나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냥 33 침입을 하면 반대편을 막아서 나를자를 씌워서 사실 승률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모르겠어요. 어떤 게 정답인지. 근데 보통은 33이 정답일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기보집에서는 붙여서 진행을 하니까 반대편을 막아서 과거 옛날 정석처럼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좌변 쪽으로 가나요? 좌변 쪽으로 가기 전에 응수타진으로, 이런 자리 받아주면 되게 손해예요. 받지 않습니다. 변으로 벌려갔습니다. 여기서도 뭔가 좌변에 갈라치기 정도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갈라치기를 하게 되면 한 5%가량 승률이 떨어지네요. 좀 상변 쪽도 급한 자리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자, 일단 한번 들여다보니까 변 쪽으로 받았고, 끊어도 이런 자리는 호구가 선수여서 약간 흙이 무겁습니다. 네, 이 자리도 가능하고요. 상변 모양 키우는 수네요. 지금은 응수타지만 하나 던져둔 상황에서 다시 또 백 모양 전체 돌을 압박해서 공격을 하고요. 또 모르면 붙여라. 뭐 바둑에서 모르면 손 빼라라는 격언도 유명한 격언 중에 하나인데, 요즘은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수가 안 떠오를 때는 상대 돌에 붙어가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행마에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상대 모양을 어떻게 좀 부숴야 될지 막막하실 때는 상대 돌에 붙어가자 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붙여가니까 늘어서 받았습니다. 다시 또 삭감의 자리로 진행을 하네요. 받아달라는 주문이죠. 그러니까 받아주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상변 쪽에 여전히 백의 끊김 남아있고요. 흙도 살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귀 쪽에도 33 침입도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먼저 중앙 쪽에 활용을 했고, 붙여서 늘어서 받으니까 다시 또 변 쪽으로 물어봅니다. 이렇게 받아주면 뭔가 흙의 그런 작전에 걸려들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받으면은요, 이렇게 받으면 찔러서 받을 때 끊어서 변 쪽으로 또 살리는 수가 남아있네요. 너무 어렵죠? 이 두 점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변 쪽에서 이 끊어가는 약점을 통해서 이 변의 두 점을 살리면서 변 쪽의 백집을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들여다보는데 안 있는 바보 없다 해서 이어서 받았고요. 다시 또 3-3으로 리듬을 탑니다. 이거 끊어놓는 거 선수 교환이에요. 끊어만 놓고 다시 또 뒤쪽으로. 이렇게 만약에 살려주면 굉장히 크게 살았죠. 이 진행은 흙이 만족입니다. 크게 살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찔러서 전체 흙도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따내는 수가 선수지만 지금은 악수예요. 따내는 교환을 하게 되면 전체 대마가 잡힐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이 자리가 선수이기 때문에 나오는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따내는 수를 생략하고 두는 것이 좋아요. 기보의 수수는 딱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상호 거의 5대5 팽팽한데 흑이 약간 앞서고 있습니다. 승률상으로는 56%가 찍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변 백 모양에 대한 사는 뒷맛과 그리고 우변 백 모양에 대한 공격이 남아있는 좀 형세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흑의 두텀의 점수를 약간 더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변에 이런 데 붙이면은 잡을 수 있을까요? 이런 데가 선수고 호구 모양으로 패로 바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형태죠. 이렇게 젖혀만 놓더라도요. 네, 이 자리를 두고 젖혀가면 역시 지금 맛보기네요. 자체로 깔끔하게 살았습니다. 붙여가는 수도 지금 흑도를 바로 살릴 수 있는 저로점이네요. 이곳이 선수이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붙여서 호구를 쳐서 물어보게 되면 A, B 따내는 자리와 나가는 자리, 두 점 따내는 자리와 있는 자리가 맛보기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환을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대학수이고요. 이 붙이는 수가 부분적으로는 정수네요. 멋진 수법입니다. 네, 기보집 내용은 이제 72수까지 이 한 판의 기보에서도 보시다시피 한 수 한 수 이해하기 어려운 착점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공부를 해 보셨는데요. 또 저도 이렇게 항상 기보집 놓아보면서 바둑판에도 놓아보기가 참 좋습니다. 바둑판에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16번째 기보를 펼쳐서 한번 좀 놓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이렇게 바둑판에 방금 보면 보통은 이렇게 두 칸 벌리는 자리, 요즘 대세인 날일자 고침에 어깨 짚어가는 자리. 네. 그러니까 혼수를 잡아서 걸쳐가고 막아놓고 밀어가니까 입구자로 이 두점머리 이런 자리는 인공지능은 지금 선수를 잡아서 바로 늘어두지 않았지만 애호가 분들께서 만약 두신다면 이렇게 늘어서 그냥 받는 수를 추천드립니다. 저라도 이렇게 늘어서 받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놓아보면서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이제 감각도 익히면서 바둑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갖고 다니시기에도 좋은 사이즈로 제작을 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화선알굣 기보집 3권 세트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제작한 기보집 5권 역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포석들 제가 한 40권 정도 제작을 해두었으니까요. 바둑 공부에 진심이신 분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력이 있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왜냐면 내용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프로 기사들 최신 기보집 이렇게 놓아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인공지능이 둔 기보에서는 거의 한 수 한 수가 다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둑 공부 하실 때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전체 수순들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놓아보시기만 하시더라도 감각적으로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